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델라 영어입니다. 델라 영어. 델라 잉글리쉬 델라 선생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델영이라고 앞으로 얘기할게요. 델라 영어. 델라 영어. 간단하게 될 영이라고 해볼까요? 될 영. 어감이 좋죠? 델라 영어, 되는 영어, 될 영.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가르쳐 왔어요. 가르쳐 왔는데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은 딱히 걱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기본에 되게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중위권, 하위권은 당연하고요. 중상위권 학생들 중에도 기초가 아주 부족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발음 기호부터 어휘, 문법에 이르기까지 학생마다 좀 편차가 심하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즘 학교 수업이나 학원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발음 기호부터 해볼까 해요. 요즘 거의 파닉스 열풍이 분지가 좀 몇 년 돼서 스펠링으로 구분하는 파닉스 발음에만 이제 거의 사실 파닉스 발음은 1대1로 대응이 되는 발음도 있지만 추정하는 발음이 많죠. 어떤 스펠링을 보고 왠지 이런 발음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많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발음 기호는 러시아 사람이 영어를 배우든 인도 사람이 배우든 아프리카 사람이 배우든 한국 사람이 배우든 일본 사람이 배우든 중국 사람이 배우든 모두 동일한 발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소리 글자가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어에는 발음 기호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발음 기호를 못 읽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발음 기호를 못 읽는 학생들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발음을 하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충 기억해서 외워서 발음을 따라한다.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팝하고나 네이버 사전에서 그 원어민 음성 들려주는 걸 들어보고 그냥 기억한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외우거나 기억한다는 거는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것보단 좋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예 그런 노력을 안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정말 엉터리로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쉬운 단어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점점 단어가 어휘가 실력이 높아지고 단어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이제 그 발음과 철자가 따로 노는데 그것을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때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또는 중학교 시절에 이 발음 기호를 빨리 적용을 해서 영어 단어를 찾거나 공부할 때 항상 발음 기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발음 기호를 정확하게 기억을 했을 때 나중에 어휘의 확장력, 기억력 또는 응용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상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고 인상이 선명한 단어는 나중에 아웃풋, 출력을 할 때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런데 발음 기호를 정확히 몰라서 단어를 머릿속에서 흐리멍텅하게 그냥 스펠링으로 상형 문자 마치 기억하듯이 스펠링과 뜻으로만 기억하고 소리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단어의 개성을 70%, 60%만 기억을 한 거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게 기억이 되면서 나중에 출력할 때 조금 흐릿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음 기호상 이제 계속 보다 보면 패턴이 보일 텐데 그 패턴에 대한 응용과 확장을 못하게 되어서 단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려운 단어를 만날수록 굉장히 고전하게 돼요. 암기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어의 첫 공부를 시작할 때 발음 기호를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음 기호에는 모음 발음 기호가 있고요. 개수가 적어요. 그리고 자음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자음 발음 기호는 개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음 발음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약간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반자음 또는 반모음이라고 불리는 발음이 있습니다. 반모음 또는 반자음이라고 해요. 이런 발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자음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일단 영어에서는 모음 발음 기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반모음, 반자음 발음을 좀 특이성 차원에서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 평이하게 자음 발음 기호는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음이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개수가 많고 또 그 1대1로 대응되는 철자와 발음 기호가 1대1로 대응이 돼서 비교적 쉬운 발음 기호들이 많아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모음, 모음 발음 기호. 자, 일단 발음 기호에서는 보통 이게 발음 기호를 표시하는 사각 괄호를 많이 합니다. 이게 발음 기호, 이거는 철자가 아니라 발음 기호예요 라는 표시예요. 이다라는 표시예요. 근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그리기가 좀 귀찮을 때가 많아요. 특히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슬래시로 앞으로 발음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음 기호로 이거 많이 봤죠? 철자에 A가 있다. 발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철자 A는 발음 기호로 발음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한 7개 이상이 됩니다. 이중모음까지 계산을 했을 때 뭐 10개까지도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철자 A만 보고는 사실은 정확한 발음을 알기는 힘들어요. 스펠링만 보고는 특정 발음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음 기호에 A가 있다. 이것은 한 가지 발음밖에 없어요. 어떤 발음이죠? 우리말로 말하자면 아! 이런 발음이에요. 우리말로 아! 아! 라고 정직하게 발음해주면 됩니다. 아! 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는 발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쉽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 발음과 이 발음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발음이에요. 자, 첫 번째, 지금 2번 발음은 영어 스펠링 E가, 소문자 E가 들어가 있죠? 근데 영어 스펠링 소문자 E가 발음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오, 다양하게 다양한 발음으로 발음이 나요. 그런데 이것이 발음 기호에 있다. 발음 기호에 E가 보인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이렇게 발음이 나요.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쉽죠? 그냥 정직하게, 원래 에 발음이 살짝 좀 날카롭잖아요. 정직한 에 발음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발음 기호 설명하면서 약간 별명을 그냥 제 멋대로의 별명을 붙이겠습니다. 별명을 얘기를 할 텐데 그 별명을 기억하면 좀 나중에 기억할 때 좀 쉬울 수 있어요. 그 별명은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임의로 기억하기 쉽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닮았나요? 3을 거꾸로 한 게 닮았죠? 그쵸? 이것의 별명을 저는 삼거라고 하겠습니다. 3을 거꾸로 한 것처럼 생겼죠?
이 발음도 에와 비슷해요. 그런데 부드럽고 약한 그런 에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2번보다 좀 힘을 뺀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부드럽게 연음 처리되는 보통 그런 경우에 이 3거를 많이 쓰거든요. 2번의 이 에 발음은 나 여기 있어 하고 정확하게 짚어지고 넘어가는 그런 발음이라고 치면 날카롭고 좀 정직한 발음이죠. 원래 에가 좀 날카롭죠. 날카롭고 정직한 이런 발음인데 어이 발음. 그런데 이 3거는 부드럽고 약하게 넘어가는 그런 그냥 편하게 이런 발음입니다. 그 다음 자, 아와 에 발음 두 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자, 이 발음 기호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별명이 제가 나비를 닮았다고 해서 나비 발음이라고 합니다. 나비. 제가 별명을 붙인 것도 있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원 선생님한테 배울 때 들었었던 그런 발음 기호도 있어요. 그런 별명도 있어요. 그거는 그 학원 선생님이 만드셨을 수도 있고 그 학원 선생님도 또 어떤 분으로부터 배울 때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자, 나비라고 기억합니다. 나비 닮았죠? 발음 기호는 실제로 다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비 발음. 자, 나비 발음은 강한 에 발음입니다. 한국말로 에 발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apple 할 때 이 철자 스펠링 A가 발음 기호상 이 에 발음입니다. apple. 이거보다는 당연히 입을 더 크게 벌리죠. 이 애가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됩니다.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되고 세게 발음하죠. apple. 그렇다고 apple은 아니죠. 어쨌든 이 애보다는 입을 더 크게 벌리고 강한 에 발음을 내면 됩니다. 강하고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주면 됩니다. apple. 어떤 발음인지 알겠죠? 굉장히 이 발음도 특이하지만 많이 나오는 발음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발음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발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스펠링 I가 발음 기호에 있어요. 이거 소문자 I죠? 소문자 I입니다. 소문자 I가 그런데 발음 기호로 소문자 I가 쓰인다. 그러면 이것은 한국말로 이 소리가 납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냥 정직하게 이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생소리라고 하죠. 생소리 내면 됩니다. 정직한 이런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야 하는 이 5번과 비교해야 되는 발음이 있는데 참조해야 하는 그런 발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편의상 이 발음은 주전자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주전자. 소문자 제이랑 닮았죠? 그런데 소문자 제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소문자 제이는 발음 기호에 절대 없습니다. 발음 기호에 소문자 제이라는 건 없어요. 스펠링에는 제이랑 소문자 제이가 이렇게 점만 있는 이 제이가 있지만 발음 기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음 기호에는 제이 얘네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약간 이렇게 찍어주고 이렇게 된 그래서 발음 기호에서 제이 비슷한 게 소문자 제이랑 비슷한 게 보인다? 무조건 주전자 발음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별명이 주전자예요. 주전자의 약간 주둥이를 닮았다고 해서 주전자인데 요것은 기능이 있어요. 영어에서 모음의 획 추가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기능을 먼저 설명할게요. 모음의 획 추가라는 건 이런 거죠. 영어에서 우 발음이 있는데 우를 유로 만들어주고 아를 야로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이 주전자 발음이 합니다. 주전자 발음이 결합이 되면 우가 유가 되고 아가 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전자 발음은
뱃속 깊은 곳에서 나는 흐릿하고 좀 동굴 소리와 같은 깊은 약간 그런 이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생소리로 아까 정직한 이 발음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죠? 어떤 발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발음이 아니에요. 이 소문자 I는 정직한 생소리 내시면 됩니다. 생소리 그냥 이런 발음이에요. 그런데 이 주전자로 한국말로는 이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 이런 발음이에요. 이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발음 기호상 어떻게 되냐면 주전자가 있잖아요. 만약에 주전자 발음이 있고 아 발음, 아까 배웠던 아 발음이 결합이 되면 이와 아가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야 발음이 납니다. 이해되죠? 이와 아가 결합되면 이아 빨리 한번 해보세요. 연결시켜서 발음을 해보면 이아 이야 이게 완전 생소리 이가 아니라 이라고 했죠. 이와 아를 연결시키면 야가 되죠. 그쵸?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주전자는 영어에서 이런 모든 모음들에서 획추가 기능을 해요. 획추가 기능을 합니다. 획추가 기능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요. 이것은 모음 끝나고 나중에 이제 반자음, 반모음 할 때 다시 한번 이 주전자 발음은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전자 발음, 우리가 보통 Y 철자 이런 것들도 보면 주전자랑 이 발음이 결합돼 있어요. ear. 우리가 이걸 ear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ear, 생소리 이로만은 좀 부족하죠. ear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young 이게 발음 기호로 아니 어발음이 있다고 할 때 어발음만으로는 엉이 되죠. 그래서 여가 되려면 주전자가 필요합니다. 이와 어가 결합하면 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음의 획추가 기능을 한다. 일단 이렇게 들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우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주전자 발음은 이 정도로 그래서 주전자는 항상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요. 다른 모음과 같이 쓰입니다. 주전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모음을 서포트 해주는 기능을 많이 한다. 좀 보조적인 기능으로 많이 쓰여요. 이 주전자 발음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 기능이 모음의 획추가 기능이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사람들이 헷갈리는 기능,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발음 중에 또 이 발음이 있습니다. 자, 발음인데, 발음 기호에 이렇게 된 발음이 있습니다. 뭐랑 닮았나요? 이가 거꾸로 된 것처럼 생겼죠? 이거 별명을 이거라고 합니다. 이를 거꾸로 한 것처럼 생겼다고. 이 발음은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근데 이 어가 그냥 정직한 어예요. 그냥 평범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 세게 내지르는 그런 어는 아니에요. 아 발음처럼 그렇게 존재감 강하거나 나비 발음처럼 그렇게까지 존재감 강한 그런 어가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고 평범하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그런 어 발음이다. 그냥 그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런데 센 어가 있어요. 이 뭐랑 닮았죠? V를 거꾸로 한 것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것은 별명을 삿갓이라고 하겠습니다. 삿갓 발음. 자, 이 삿갓 발음은 좀 발음이 세요. 어긴 어인데 좀 세요. 그래서 이거는 세게 발음을 합니다. 세게, 강하게, 그리고 좀 짧게 내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줘서 세게 우리가 but 이런 거 발음할 때
세게 하죠. but. 존재감 확실히 있죠. 그럴 때 이 어 발음을 씁니다. but. 그래서 이 이꺼 발음과 이 사각 발음, 영어에서 뭐 없으면 아쉬운 약방의 감초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발음이에요.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 귀에 들릴 때는 결국은 원어민들은 좀 빨리 발음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사실 큰 차이가 있게 들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해되시죠? 상대적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를 거꾸로 한 것처럼 생겼으면 어 발음이고, 그냥 평범한 어 발음이고, 사각, V를 거꾸로 한 것처럼 사각처럼 생긴 거는 세게 질러주면 되는 어 발음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오 발음이 있어. 이것은 굉장히 쉽죠? 이것은 입을 완전히 오므린, 입을 진짜 작게 오므린 오 발음이에요. 우리가 입을 앞으로 좀 내밀면서 오므린 오 있죠? 오! 입을 동그랗게 말고 앞으로 좀 내밀면서 오므린 오! 이런 그 오예요. 오! 진짜 입이 입술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서 모으는 그 오. 그런데 이 오가 아니고 좀 특이한 오가 있어요. 완전히 오라고 할 수 없는, C를 거꾸로 한 것처럼 생겼어요. 이거를 별명을 C꺼라고 합니다. 시끄럽다가 아니라 C를 거꾸로 한 것처럼 생겼죠. C꺼. 정말 영어에서 많이 나오는 발음이에요. C꺼. 자, C꺼 발음입니다. C꺼 발음은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편하게 이해를 하기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오와 어의 중간이다. 이쯤에 있는 발음이다. 완전 입을 이렇게 작게 오므린 이런 오는 아니고, 그렇다고 아까 배웠던 이 뭐 어라든지 사각 같은 이런 어보다는 입을 오므려야 돼요. 그치만 완전 오, 이거보다는 입을 좀 벌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시꺼는 특히 장음 표시, 영어에서 길게 발음하시오를 콜론으로 표시하는데 발음 기호에서 이렇게 길게 발음하시오를 시꺼장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시꺼나 시꺼장 발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꺼 발음의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 orange. 우리가 이걸 완전 입을 오므린 orange 이렇게 안 하죠? orange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완전 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오도 아니에요. 그쵸? 그런 식으로 사실은 좀 중간적인 입 크기와 입 모양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뭐 책에 따라서는 그냥 편의상 이걸 오로 표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어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편의상 보통 오로 표시되어 있는 책이 더 많아요. 그래서 편의상 이거를 오 발음 유형이 넣긴 하는데, 이 오보다는 이 어가 입을 좀 크게 벌린 오다. 이 시꺼는 입을 좀 크게 벌린 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완전 이 오는 완전 입을 오므리고 작게 만든 오고, 이 시꺼는 C를 거꾸로 한 것처럼 생긴 이 시꺼는 입을 조금 이거보다는 크게 벌린 오입니다. 아시겠죠? 쉽게 생각하시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꺼 또는 이 시꺼를 길게 발음하는 orange 할 때 이 시꺼장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발음입니다. 했어요, 모음을. 그 다음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하나 안 했네요. 자, 이 발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발음이죠? 소문자 U가 발음 기호에서 보인다? 소문자 U가 발음 기호에 있으면 이것은 우 발음이 됩니다. 정직하고 평범한 우 발음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우 이러면 됩니다. 우, 입을 앞으로 좀 내밀고 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 그러니까 뭐 이런 발음이 아니에요. 그냥 정직하고 평범한 우 발음이에요. 그런데 아까 주전자랑 비슷한 느낌의 그런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W 발음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반자음 반모음 할 때 한번 다시 주전자랑 얘가 주전자랑 W랑 친구예요. 얘네들이 좀 어중간한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얘 W가 영어에서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라서 반자음 또는 반모음이라고 발음기호상으로는 표시를 하는데, 아까 주전자처럼 얘도 주전자가 뱃속 깊은 이런 발음이었잖아요. 얘도 뱃속 깊은 이런 발음이에요. 우리가 뭐 숲이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얘 W 발음인데 우스 이렇게 하지 않죠? 우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스. 그쵸? 뭐 세계 world를 얘기할 때도 worl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전쟁 war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냥 우가 아니에요. 그치? 우, 이렇게 될 때 이게 이 우가 생소리 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그냥 생소리 우라고 볼 수 있는데 평범하게 내는 소리예요. 한국 사람 기준으로. 근데 이 W는 약간 뱃속 깊은 곳에서 약간 느끼하고 저음에 이렇게 동굴 속에서 울리는 듯한 그런 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woods, world 이렇게 그런 발음이 납니다. 이제 다른 모음이랑 같이 결합을 한 거죠. 여기서는 장음의 우 발음이랑 같이 결합을 해서 woods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U와 W를 구분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모음 발음이 기본적으로 끝났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중 모음 발음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2개 이상 결합하면 이중 모음, 삼중 모음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영어에서 발음 기호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으면요.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점이 있으면 이게 장음 표시라고 해서 길장자를 써서 길게 발음하시오예요.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 길게 발음해라. 대부분 아실 것 같긴 한데 길게 발음해라. 그래서 길게 발음하라고 돼 있는 건 길게 발음해주는 게 그 단어의 발음에 뉘앙스를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해줘도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게 돼요. 그리고 영어 사전이나 나중에 단어장을 보면 이렇게 단어를 원래 예를 들어서 이껌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발음들을 약간 이런 식으로 흘려서 45도 각도로 좀 기울이면서 인쇄도 좀 흐려요. 약간 기울여져서 있고 약간 흐릿하게 약간 흐리게 선이 가늘게 인쇄가 되어 있는 그런 발음 기호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음 모음 상관없이 다 존재합니다. K도 예를 들어서 발음 기호에서 K 이렇게 써야 있어야 정상인데, 정상이라기보다 일반적인 발음인데 막 이런 식으로 막 K가 막 이렇게 기울여져 있어요. 그런 경우 뭘 의미하냐면 약하게 발음하시오예요. 이 발음은 사실 빠르게 발음할 땐 거의 안 들려도 될 정도로 생략돼도 되는데, 그래도 이 발음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제 여는 발음이나 이렇게 연결될 때 이제 스리슬쩍 가볍게 터치해주는 느낌으로 이 발음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정직하게 발음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의 이 발음이 이런 것들의 경우에 거의 안 들립니다. 그렇지만 존재는 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하게 기울여져서 흐리게 쓰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참고로 얘기를 해줍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같은 발음이라도 자, 장모음 아까 기본적으로 이 장음 표시가 없는 건 단모음이라고 하고, 자, 단모음은 아까 우리가 배운 거에서 이런 콜론 표시가 없으면 단모음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모음 발음 기호, 하나의 모음 발음 기호가 있을 때 하나의 모음 발음 기호, 알겠죠?
콜론 표시, 길게 발음하시오라는 표시가 없고 그냥 그 발음기호, 모음 발음기호 하나만 딱 있을 때 그걸 단모음이라고 하고요. 가끔 문법에 나오죠. 장모음은 이 표시가 있습니다. 길게 발음하시오 표시가 있어요. 그럴 때 길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장모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있으면 단모음 아인데 이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길게 발음합니다. 앞에 거는 아 이렇게 발음하고 뒤에는 길게 발음합니다. 이렇게 좀 길게 끌어줍니다. 그냥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음 표시가 있을 때 이런 모음들을 장모음이라고 한다. 길게 발음한다. 뭐 그냥 그렇게 되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다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장모음 표시가 있을 수 있고 얘도 있을 수 있고 삼거도 있을 수 있고 뭐 식거장도 주로 많이 쓰이죠. 모발음도 장음 표시가 많이 쓰이는 거고 어발음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 세게 발음하는 삿갓 발음은 장음 표시가 없어요. 장음 표시를 쓰지 않습니다. 내지르는데 길게 발음하긴 힘들겠죠? 세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길게 발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중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아까 했던 거를 응용하는 거죠? 아랑 이 발음. 아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이. 어렵지 않죠? 이건 어떻게 발음할까요? 에와 이 발음이 결합됐으니까 에이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 겹쳐 있을 때 연결해서 잘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음이 끝났어요. 모음 발음 안 어렵죠? 그쵸? 끝났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모음, 순수 모음, 아까 반모음 빼겠습니다. 모음 발음에는 간단하게 나열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에에 서로 성격은 좀 틀렸고 나비 발음 에였고 이 발음이었고 오 발음이었고 시꺼는 오와 어의 중간이다. 그 다음에 우 발음이 있었죠. 정직한 우 발음이었고 그 다음에 어 발음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이꺼와 삿갓이 있었어요. 정직한 어, 이건 좀 센 어였죠. 삿갓 조금 삐뚤어졌네요. 그래서 순수 모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고 지금 이것과 비교해서 좀 특이한 게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특이한 걸로 그게 있었죠. 아까 이 발음할 때 비교로 주전자 발음이 있었죠. 이것은 모음 획추가 기능을 해주는 뱃속 깊은 곳에서 나는 이 발음이라고 했었고 우 발음과 비교되는 반자음 또는 반모음 얘도 주전자도 반자음이고 W 발음 얘도 뱃속 깊은 곳에서 나는 우 이런 발음이었죠. 그쵸? 이거 말고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별명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얘는 삼꺼 부드러운 애 발음이었죠. 이거는 나비 발음 나비라고 기억하시는 편이 편하고 C를 거꾸로 했다 시꺼 오와 오의 중간 발음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냥 평범하고 정직한 어는 이를 거꾸로 한 것처럼 생긴 거 이꺼 그 다음에 이것은 삿갓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건 센 어였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음 발음 기호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음 발음 기호를 이어서 해볼게요. 자음 발음은 굉장히 더 쉽고 또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영어에서 모음 발음은 너무너무 자주 쓰이고 발음 기호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사실 다 모음 발음이고 모음 발음을 기준으로 영어의 음절이 나뉩니다. 영어에서 1음절, 2음절, 3음절 단어라는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모음을 기준으로 단어의 발음 단위가 소리의 단위가 끊어지기 때문에 모음 발음 기호상 철자가 아니라 발음 기호상 모음을 기준으로 그 모음 덩어리를 기준으로 단어의 그 소리 음절이 끊어지는 걸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음 발음이 중요해요. 나중에 음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단어를 보면서 이 발음 기호를 다 배우고 나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모음 발음 기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인 모음 발음 기호를 봤습니다. 이 모음 발음 기호를 못 읽는 학생들이 중학생이라도 못 읽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3인데도 모르고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다행인 점은 이것을 익히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몇 번만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 금방 익히고 아, 나 이거 아는 발음 기호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발음 기호를 다 익힌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단어장에 있는 단어의 발음 기호를 실제 예로 들면서 발음 기호를 읽는 방법까지도 제가 그것은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알려드릴 것 같은데 적용하는 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Have a nice day. See you later. Bye.